안녕하십니까. 3월 1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결국 이란을 폭격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폭격하면서 이란 국민에게 우리가 끝내면 여러분이 정부를 인수하라. 오늘 밤 여러분의 자유의 시간이 가까워졌음을 선언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은신처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고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한국 좌파 언론들은 트럼프가 정부를 장악하라고 이란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기회에 하메네이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생사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인데 미국과 이란 전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준석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이 토론회에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를 음모론자라고 한 발언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CIA에 신고됐고 CIA는 트럼프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다들 아시다시피 부정선거에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트럼프에게 음모론자, 망상론자 이렇게 비난했으니 이준석이가 무사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존 밀슨 미국 국무부 사이버 및 디지털 정책국 부차관보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이준석의 발언을 공유하면서 한국 국회의원이 미국 대통령을 음모론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 이런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존 밀스 부차관보는 이준석의 발언을 소개한 포스팅을 공유하면서 커뮤니스트 프로젝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공산주의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행태를 꼬집은 그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준석의 이런 선 넘는 발언은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미국 보수주의 커뮤니티의 분노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한 숫자의 게시물들이 X와 트루스 소셜 등 미국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어서 이준석의 발언은 국제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진영에서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도대체 미국 대통령을 음모론자로 부르는 이준석이란 놈이 누구냐, 이런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부정선거 끝장 토론은 전 국민에게 부정선거 이슈를 공론화시켰는데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이준석의 도움이 컸습니다. 토론의 성사 자체에 이준석의 공이 지대했고 토론회 내내 국민 밉상이 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끄는 1등 공신이 됐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굉장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어제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서 부정선거 토론 실시간 시청자 수가 30만 명을 넘었고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누적 시청자 수가 500만 명을 넘은 것은 공정한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선거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어젠다가 되었다. 많은 국민들은 부정선거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외국인 투표권 부여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등 이미 드러난 문제점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을 통해 선거 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고 선거 관리 부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 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주장하는 국민들을 입털막하기에 앞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 방안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거 시스템 개편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저한 선거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TF를 구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지금 선관위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입털막이 아니라 신뢰 회복이다. 사전투표 용지에 프린트 날인을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날인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고치는 것이 오히려 성결과제 아닌가라면서 선관위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은 1도 하지 않으면서 입털막만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불신감만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어제 부정선거 토론에 쏠린 국민 관심을 소모적인 갈등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민 갈등 해소의 계기로 삼아 선거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펜앤마이크 부정선거 끝장토론 유튜버는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28일 밤 현재 조회수가 무려 561만 회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심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도 번긋하지 못하던 국민의힘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의 공이 컸습니다. 트럼프의 이란 공습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정밀 타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미 항공모함 전단에서 출격한 전투기들과 지중해상 군함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들이 이란 전역의 미사일 기지와 레이더 시설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격 직후부터 SNS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토마호크가 날아가고 있는 영상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군 또한 테헤란 외곽의 군사 공장과 핵 관련 시설을 추가 타격하면서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첫 공격 목표가 하메네이였을 것이고 관저가 타격받았다는 목격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의 정보력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정보력입니다. 그래서 첫 공격에서 하메네이를 처단했을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 하메네이 은신처는 차례대로 공격되고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2020년과 2024년 미국 대선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했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번 이란 공격은 중국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의 핵무기 개발 재개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무력 사용이기는 하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서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균형에 거대한 파장을 던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특히 중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영상연설을 통해서 미군의 중대 전투가 시작됐다며 작전 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다시 추진하려 한다. 세계 안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자국 안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 타격이라고 밝혔고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작전을 사자의 포효다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당시 작전명 일어서는 사자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공습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서 곰, 이스파한, 케르만샤, 카라지 등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테헤란 시내에서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란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국 자산 그리고 우방국 인프라를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세계 원유의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정권이 무너질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는 중국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 이란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베네수엘라 원유도 이제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정권 붕괴와 호르무즈 해협 불안정은 원유 공급 차질과 가격 급등을 불러와서 중국 경제에 직접적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이란과 25년간 4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에너지 협정을 체결했으며 1대1로 구상에서도 이란을 중동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왔습니다. 하메네이 정권 붕괴는 이 협정과 전략을 사실상 무효화시키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중동에서 강화되면서 중국의 외교적 입지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공습하면서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이란 정권 붕괴가 이번 전쟁의 목표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격이 시작되자 이란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슬람 혁명수비대 대원들과 무장 군인들 그리고 모든 경찰에게 알린다. 오늘 밤 나는 여러분이 무기를 내려놓고 완전한 면책권을 부여받거나 아니면 확실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고 밝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무기를 내려놓으라. 여러분은 완전한 면책과 함께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확실한 죽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란 국민들을 향해서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이란 국민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자유의 시간이 가까워졌음을 선언합니다. 대피해 계십시오. 집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밖은 매우 위험합니다. 곳곳에서 폭탄이 투하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작업이 끝나면 여러분의 정부를 인수하십시오. 그 정부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는 아마도 수세대 만에 찾아온 유일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수년 동안 여러분은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지켜보겠다. 미국은 압도적인 힘과 파괴적인 위력으로 여러분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은 여러분의 운명을 움켜쥐고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와 있는 번영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열어젖힐 때이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순간이다. 이 기회를 그냥 지나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가 전쟁을 선포하면서 했던 말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020년과 2024년 미국 대선에 이란이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 한국의 A웹과 미루 시스템즈가 경기도 성남의 IP와 연결돼서 개입한 흔적을 포착한 만큼 다음 타깃은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틱톡 가입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발표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재명이 중국에 얼마나 저자세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분명 리짜이밍과 시진핑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 시스템에 어떤 징벌을 내리게 될지 궁금합니다. 주한미군 공군과 중국군의 서해 영공 대치에 대해서 방위 출신인 국방장관 안규백은 중공군이 아닌 주한미군에 항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이비어 브론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를 했다고 거짓말까지 했고, 헤그세서 미국 전쟁부 장관은 한밤중에 직접 거짓말한 안규백에게 항의하도록 지시하는 등 독이 바짝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다음 대응이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